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예.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신조 총리가 다음 달에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라는 걸 열겠다고 합니다. 뭐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헌법 구조에 전쟁 포기, 군사력 보유 불인정, 교전권 그러니까 전투죠. 전투 불인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군대를 갖지 말고 싸움도 하지 말라는 건데 다만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았을 땐 당연히 대응하기 위해서 방위력을 이제 동원하죠. 그 자위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집단 자위권이 있습니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아하. 이럴 때는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집단 자위권인데 예. 헌법 구조에 보면 교전권 불인정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포기.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을 자기네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 한은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동안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각 법제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의 해석이었는데 보수 우익인 아베 총리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도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냐. 국가 방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맹국이 전쟁에 임하면 일본도 그걸 빌미로 곧바로 방위력을 행사하겠다. 예. 집단적 자위권 살리겠다.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 그러나 동맹국인 미국은 세계에서 전쟁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 다 따라다니면서 전쟁한다면 일본은 전 세계 전쟁에 다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헌법을 해석하는데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해석했던 걸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될 것 같다라고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크게 바뀌어서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예.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했다간 법 질서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게 일본 내각 법제국의 해석입니다. 예, 예.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관료들은. 그러네요. 왜 지금까지는 헌법을 그렇게 해석 안 하다가 갑자기 바꾸냐. 네가 암만 총리지만. 아, 네가 암만 거대한 압승을 거둔 여당이지만. 그러네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정상회담 회의록을 두고 오히려 정파적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오히려 우리나라 국익에 불리하게 해석하자고 막 그러는 참 창피한 거죠. 예. 아베 총리는 해석만 사실 달리하는 거로는 성에 안 찹니다. 어떻게든 군사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 그러려면 헌법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입장이죠. 해석을 넘어서 뜯어고치자. 그래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이라고 하는 간담회가 열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나갈 것 같아요? 아베 정권이. 글쎄요. 뭐 지금 여당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여당 중에 연립여당 공명당이 있거든요. 공명당은 헌법 해석을 바꾸는 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내에도 지금 반발이 있고 사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승리를 거둔 건 일본 국민 여론이 우경화, 군사 대국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아베노믹스를 어떻게든 잘해서 경기를 살려봐라. 이것 때문에 뽑아준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뽑혔다고 해서 자기가 대승을 거뒀다고 해서 무조건 우익을 밀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 또 일본 유권자들도 정쟁에 휘말리는 걸 우리나라 국민처럼 싫어하고요. 아하. 국제사회도 일본 망령이 되살아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극도로 싫어하죠. 예. 국제사회는. 결국 그래서 아베는 국민 여론, 주변국의 여론을 슬슬 살펴가면서 슬금슬금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간담회부터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핵심 문제는 지금 센카쿠 열도입니다. 예. 예. 이 땅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저도 문제인데 이 영토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 여론을 악화시키는 걸 바로 실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조심조심 하겠죠. 그러니까 아베가 끌고 나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뭔가 주변에서 부추겨서 못 이겨서 가는 모양새 이런 그걸 게 갖추려고 가능성이 하겠죠. 크네요. 예. 이 아베 총리의 끈질긴 이 군사대국 추구, 우익적 성향 배경은 뭔가요? 지난번 아베 총리가 뭐 등장할 때 얘기 한번 됐었습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왕과 군부 강요들을 완전히 처벌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뒤에서 슬그머니 짜고 적당히 하기로 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일본 왕도 빠져나갔고 예. 핵심 두뇌들도 처벌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슬그머니 복권되면서 권력의 주도층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세습 정치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죠. 아베, 사또, 기시 가문은 정치 세습 3대 가문입니다. 예, 예. 그 후손들이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 군국주의의 과거를 옹호하면서
망언과 망동을 계속 부리고 있는 거죠. 예, 예. 아베 총리의 경우는 외할아버지가 일본 괴뢰국 만주국의 고관이었습니다. A급 뭐 전범이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예, 기시노부스케. 이 우리 자유당 정권 말기에 일본 총리를 지냈죠. 이 또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도 역시 그다음에 저 작은 외할아버지도 역시 이런 우익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이제 예. 이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죠. 이 만주국 그러니까 이 기시노부스케가 세운 만주국에 가서 나도 한번 인생 성공 대박의 기회를 잡아보겠다고 뛰어든 조선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쓴 유명한 책이 이제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이었습니다. 아, 그 책이 바로 요번에 그 큰 문제가 됐던 귀태라는 단어가 그렇죠. 등장했던 그 책. 귀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책에 등장해서 이제 인용했다가 정치적으로 맞아요. 문제가 됐던 거죠. 네. 다만 주의 깊게 지켜볼 게 하나 더 있는데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왕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키히토 일본 왕은 아버지 히로히토 일본 왕과는 행보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예, 중국에게도 우리가 학살을 저질러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예.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도 우리나라로 말미암은 불행한 시기에 한국 여러분이 고통을 맛본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통석의 념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통석의 념이라는 게 이제 유행어가 됐었죠. 예. 그러니까 아키히토 일본 왕은 아버지 히로히토 일본 왕의 전쟁 범죄 책임을 조용히 수습하면서 황실에 대한 자기네 일본 왕실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키히토 일본 왕은 일본 좌파 우파 양측으로부터 다 지지를 받습니다. 아, 근데 아베 신조 총리가 자꾸 이 아키히토 일본 왕을 우익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익 행사에 참여를 갖다 일부러 시키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예. 하는군요. 근데 내각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면 일본 왕은 또 거절할 음흠. 저기가 없다네요. 권리가 없다네요. 권한이 없어요? 예. 정부 주체에서는. 어. 자꾸 정부 주체 우익 행사에 끌어들이고 일본 왕을 자꾸 앞세우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지식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일본 왕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일본 왕을 지켜내겠다는 일본 지식인들이 어떤 행동을 벌일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거기가 만하죠. 포인트네요. 예. 아베호 어디로 가나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